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를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한 주 동안 저는 요즘 줄라이 페스티벌이라는 네. 음악제에서 한 달 동안 슈만의 음악들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만과 요즘 사랑에 빠졌습니까? 네, 그래서 다양한 슈만의 작품 합창부터 시작해서 와우. 그리고 중창 가곡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의 사랑, 여인의 사랑과 생애 등 그의 작품 한 80여 곡을 7월 한 달 동안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또 즐겁게 여러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 여름에만 슈만의 곡 80곡을 연주하는 겁니까? 네, 슈만의 성악 가곡이 299곡인데요. 그 중에서 반은 하고 싶었는데 저도 그 정도의 체력과 힘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니 너무 빠른 시간 안에 20곡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그 지금 더듬어 보면 박사과정에서도 리사이틀 할 때 그렇죠. 한 12곡에서 14곡 정도 맞아요. 6개월 동안 연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 달 만에 20곡은 너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총 한 86곡 정도 치는 것 같아요. 86곡. 네. 그러니까 90곡이네. 네. 그런데 사실 그 중에 많은 곡이 예전부터 쳐왔던 곡들이고, 그렇구나. 네, 그쵸? 네. 겹치는 곡이 있죠. 네, 또 새로 공부한 곡도 있고, 그래서 슈만이라는 이 작곡가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건 좀 어때요?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예전에 우리 클래식계에서 네, 그 비성수기 네,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1월부터 2월 네, 그렇죠. 그리고 7월부터 8월 네, 딱 지금이 비성수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페스티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요즘 이 변화하는 클래식 시장에 대해서는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의 시각 어떻습니까? 1, 2월은 저도 비수기가 확실하다고 좀 느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 음악회가 보통 많잖아요. 크리스마스와. 다 몰려 있죠. 네, 그게 지나고 나면 한동안 음악을 안 들으시나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고요. 네, 그런데 7, 8월은 이제 여름을 즐기는 방법으로 클래식 음악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떤 음악제나 페스티벌들이 존재해서 또 많은 관객 여러분들도 오시면 휴가 차원의 음악도 들으시고 그래서 아티스트들도 즐겁게 연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1월은 여전히 좀 1, 비성수기 2월은 느낌이 항상 나고 저도 한국에 와서 매년 느끼는 것 같아요. 7, 8월은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 좀 연주가 그래도 많다 하고 싶어요. 그 예전에 네, 그 이제는 가천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강원대 경원대구나.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좀 이름이 헷갈려서 경원대 재직하셨던 테너 임정근 네.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인터뷰에서 봤는데 연주를 많이 하다가 네, 여름과 겨울에 네. 외국에 나가서 그 자연들을 보면서 나는 충전을 한다. 너무 많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휴가가 거의 한 달씩 가잖아요. 네. 그래서 동네에 사실 어떤 상점도 문 열지 않고 그렇거든요. 젤라또집만 장사를 하고 그리고 음악가들도 여름이 되면 사실은 쉬고 가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즌을 보통 유럽에서는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쉬는 장소에서 보통 음악제들이 열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관령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피아니스트 정태양은 네, 좀 1월부터 12월까지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전은 언제 합니까? 이 핸드폰도 저희가 하루 쓰면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그냥 충전기를 꽂고 살아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휴대용 단말기 충전기를 꽂고 산다. 네. 네. 여러분 휴대용 단말기 같은 피아니스트 정태양과 함께하고 붙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오늘 곡은 라벨의 찌간느입니다. 찌간느는 프랑스어로 집시라는 뜻인데요. 라벨은 런던에서 헝가리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엘리 다라니의 연주를 듣게 됩니다. 당시 라벨은 1922년에 작곡한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 연주를 보기 위해 런던에 온 건데요. 연주회가 끝난 후에 이 헝가리 출신 음악가였던 다라니의 음악을 듣고 나서 집시 음악을 연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라벨의 부탁을 받아서 헝가리 집시 음악을 연주하고는 이
이 연주에 라벨이 깊이 매료되어서 2년에 걸쳐서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작곡가 라벨 피아노도 아주 수준급으로 쳤다라고 읽은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기존에 우리들이 몰랐던 라벨의 여러 가지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라벨이 1928년에 미국 투어를 하면서 큰 성공을 거뒀어요. 네. 그는 이제 미국에서 연주도 하고 지휘도 하고 그 과정에서 피아니스트로서의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라벨 자신은 자신의 피아노 실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스스로 형편없는 피아니스트라고 자주 말하곤 했고요. 이는 겸손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음악적 기준이 굉장히 높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또 라벨은 특이하게도 기계를 좋아했습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이제 주변 음악가들 중에도 기계 사랑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오디오 정말 사랑하시고 또 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라벨은 특별히 자동차에 큰 관심을 어허.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엔진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것을 즐겼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 엔진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라벨은 미국 투어 후에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프랑스를 여행하곤 했고요. 이 취미는 그에게 작곡과는 또 다른 형태의 창의적인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라벨은 일단 자동차로 연주여행 다니다가 네. 엔진이 고장 나면 카센터 갈 필요는 없겠네요. 본인이 고치면 혼자 되니까. 분해하고 고치는 거죠. 아, 네. 본인이 건드려서 고장 자주 나지 않을까. 자, 라벨이 요리 실력도 뛰어났습니까? 네, 또 작곡가이자 요리사라는 별명도 붙어 있는데요. 친구들을 초대해서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곤 했고요. 또 요리 실력은 작곡만큼이나 정교하고 섬세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라벨의 세심한 성격과 또 창의적인 면모가 요리에서도 발휘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또 패셔니스타였습니까? 프랑스 남자니까 과연 그랬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군요. 라벨이 잘생겼다고 해요. 오. 그래서 옷을 굉장히 잘 입었다는데 그 당시는 이제 화려한 의상이 유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패셔니스타였다고 했고요. 늘 양복을 잘 갖춰 입었고 또 단아하고 산뜻한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키가 작았음에도 멋진 스타일 덕분에 적은 키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작곡가 라벨의 곡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 뭐 많이 사랑받는 곡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클래식에서도 소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벨 하면 바로 볼레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춤곡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CF나 여러 곳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이런 음악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전에 제가 라벨의 현악 사중주도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음악은 라벨의 치간느인데요. 라벨은 프랑스 작곡가인데 어떻게 헝가리 등 집시 음악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까? 당시에 이 서유럽 자체가 동유럽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아시아 같은 동양에 대한 환상도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집시 음악의 독특한 리듬과 멜로디가 새로운 사운드, 새로운 소리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집시들은 유럽 전체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자유로움과 즉흥성이 또 영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접해보지 못했던 어떤 리듬들이 도전을 주었다고도 생각을 하고 또 이 당시에 헝가리 음악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들과 만났을 때 저곳의 음악은 어떨까 하는 호기심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당시 파리에서 여러 문화들이 그곳으로 수입이 되면서 당시에 이미 일본이나 중국의 어떤 민요 선율들의 악보가 전해지기도 했었고 그런 만큼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가까웠던 헝가리의 집시 음악은 이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앞서 말씀해주신 헝가리 또 바이올리니스트와의 만남이
또 영향을 좀 준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라벨의 찌간느는 헝가리의 집시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이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옐리 다라니와의 만남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녀의 연주를 들은 라벨은 1922년에 작곡을 시작했고 1924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 당시 연주로 영감을 주었던 다라니를 위해서 작곡이 되었고 네. 라벨은 깊은 인상을 받아서 그녀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녀는 이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요아힘의 조카였고요. 또 집시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벨의 찌간느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라벨의 후기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또 화려한 작곡 기술, 집시 음악의 열정적이고 자유로운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초에는 언제 했습니까? 네, 1924년 런던에서 있었는데요. 아까 헌정받았던 다라니가 초연을 했습니다. 이후에 라벨은 이 곡을 더욱더 큰 편성으로 확장하여서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버전으로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버전의 초연은 파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함께 되는데 이 곡은 소나타라든지 우리가 흔히 들어온 제목이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찌간느, 한마디로 집시 음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영향을 주었던 집시 음악 몇 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몬티라는 작곡가의 차르다쉬라는 음악이 있어요. 많이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들려드렸던 사라사테 지고이네르 바이젠도 있어요. 이런 곡들과 마찬가지로 첫 시작에서 뭔가 웅장한 듯한 아니면 집시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듯한 그런 서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나타 같은 형식이 분명한 곡처럼 1, 2, 3, 4악장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10분 정도의 연주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연주해드린 이런 느린 부분의 집시 음악의 특징대로 처음에는 바이올린 혼자서 한참 동안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악보가 그려져 있지만 마치 바이올린이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집시 음악의 선율을 연주하는 듯한 분위기를 주고요. 뒤로 갈수록 이제 피아노 반주와 함께 화려한 빠른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강렬한 클라이막스로 장식을 하게 되고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앙상블이 화려한 절정에 달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라벨의 츠간느 이 곡의 이 작품 연주 난이도가 높은 거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를 제가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한마디로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 매우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요구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이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이 테크닉들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라벨의 츠간느 연주를 들을 텐데요. 이 곡의 감상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네, 이 찌가느는 전체적으로 집시 음악의 열정적이고 자유로운 감정을 담고 있는데요. 처음에 극적인 카덴자로 시작하여서 점차 에너지가 넘치는 빠른 리듬과 화려한 멜로디로 발전을 해나갑니다. 곡의 분위기는 강렬하고 감정적이고 또는 낭만적이고 비극적인 요소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아노 반주 원래 라벨이 작곡했던 버전으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피아노 반주와 함께하면 보통 소규모의 공연이나 리사이틀에서
자주 연주가 되는데요. 조금 더 독주악기와 친밀한 느낌을 주고 또 리듬이 더 분명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명이서 연주하다 보니까 상호작용이 굉장히 긴밀하다는 점에서 그런 앙상블을 또 들여보셨으면 좋겠고, 또 바이올린이라는 한 악기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지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테크닉이 그곳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주자가 무척 사실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음악적 부분들이 어떻게 집시 음악을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얼른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어떤 아티스트로 가져왔습니까? 네, 오기스탱 뒤메이와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연주입니다. 네,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 빛나는 순간에서 소개한 라벨의 시간 바이올리니스트 오기스탱 뒤메이와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라벨의 시간 바이올리니스트 오기스탱 뒤메이,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가 연주했습니다. 마지막에 속주는 뭐 비르투오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연습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초연을 했던 네. 이 바이올리니스트 다라니는요, 이 곡의 악보를 받고 3일 만에 준비해가지고 연주를 해서 대성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서에 써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굳이 이제 안 믿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검증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있어. 다라니는 지금 안 계시니까. 이거는 지금 천국에 가서 우리 다라니 선생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거 아닐까요? 다란이랑 라벨이랑 이렇게 교류가 애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라벨이 다란이를 위해서 곡을 쓰기로 했으니까 미리 이걸 좀 써봐 하면서 연주를 좀 해준 거죠. 그렇죠. 혹은 아니면 그 인쇄를 할 때 문서에 공이 하나 빠졌거나 30일인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3일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3일은 우리가 좀 아니 원전 연주도 3일은 힘들겠다. 진짜.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라벨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작곡가로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또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었다라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네, 프랑스 작곡가들 하면 흔히 뭔가 약간 흐릿한 어떤 색채감, 그리고 어떤 말 그대로 인상주의의 느낌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라벨은 상대적으로 약간 고전적인 형식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작곡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시간느와 같은 다른 문화권의 음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라벨의 성향은 성장 배경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적은 프랑스인데 아버지께서 스위스인이었고, 그리고 스페인 바스크 지방 출신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비슷한 듯 서로 다른 문화적 정서를 어릴 때부터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파리가 여러 가지 문화들이 수입이 되던 곳이었는데, 특히 만국박람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러시아, 아시아 집시 음악을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소리의 체험이 라벨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작품을 남길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그 음악가가 네, 음악을 연주하고 작곡하는 거, 네. 그리고 표현해내는 거 이외에 다른 이 문화적 경험이 네. 작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작품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적 경험이라면 물론 저도 굉장히 가본 나라도 많고 연주해본 곳도 되게 많잖아요. 뭐 사실 유럽은 거의, 스페인은 안 가봤지만 네. 거의 모든 곳을 가본 것 약간 같고. 지금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적인 어떤 체험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네. 아까 전에 우리가 라벨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 중에서 기계를 좋아했고 네. 또 요리를 좋아했던 패셔니스타. 그 이야기들, 패셔니스타고 그런 것들이 한 음악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음악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라벨이 자동차 엔진 분해하고 이런 건 더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음악가가 문학이라든지 철학에 몰두하는 것은 음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제가 우리 이제 피아니스트 정태훈 선생님을 네. 가까이 이제 우리가 지내면서 좀 알잖아요. 네. 오로지 지금 극장,
맞아. 연습실, 맞아요. 집. 지금 그게 이렇게 답니다. 삼각형 구도로 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이제 선생님의 선생님, 네. 교육을 받던 선생님들께서 네. 그렇게 우리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연습만이 살 길이다. 오로지 무대에서 살려면 모든 이 맞아요. 생활을 절제하고 네. 다 절약하고 네. 무대에서만 무대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음. 가스라이팅을 저도 그랬거든요. 맞아요. 저희 예. 이탈리아의 제 선생님께서는요. 네.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삶과 또 휴가와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추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학자 같은 면모를 많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 어떤 차이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양식에 있어서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취미가 정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음악가들 보면. 맞아요. 대표적인 분이 저는 고소영 교수님이에요. 어, 정말 음악만. 연습, 어, 집, 무대 이렇게 똑같아요. 네. 두 분이 제가 봤을 때 똑같거든요. 근데 그분은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네. 뭐 극장 가서 뭐 딴 것도 좀 봐야 되는데 다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오, 오로지 예술만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태양 선생님은 충분히 제가 꼬시면 데려갈 것 같거든. 뭐 예를 들어 낚시하러 가자, 뭐 만화책 보러 가자. 낚시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 낚시에도 바로 건너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도 우리가 그 휴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네. 했지만 선생님의 정태근 선생님의 이런 맞아요. 많은 연주 스케줄 안에서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무대에서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쏟아낼 게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갑자기 제가 너무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라벨을 보면서 저도 좀 반성을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예. 잘 쉬면서 또 연주하고 또 열심히 몰두하고 그런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TQ 마지막에 속주 부분을 들어보니까 라벨의 네. 곡을 들어보니까 네. 라벨이 관심 있었던 뭐 기계 네. 또 요리 패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져 있지 않나라는 그렇게 생각도 생각해요.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김미경님, 이 곡 딸이 대학교 졸업 연주회 때 연주했던 곡이네요. 딸이 연주한 동영상을 수도 없이 반복해 들어서 이 긴 곡을 다 외울 정도였지만 이 곡이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곡인 줄 몰랐어요. 정태양님 설명 듣고 시간들을 다시 들어보니 딸이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김미경님, 따님을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곡을 얼마나 많이 연습했으면 김미경 우리 어머님께서 다 외우셨겠습니까? 저는 외우신 어머님도 대단하지만 정말 따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748님 삶의 복잡 다단한 면을 그려준 작품 같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포기하고 싶은 느낌이고 열심히 사랑하는데 죽도록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름과 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 방송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메시지에 쿵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벨이 표현하려고 했던 이 집시들의 삶의 애환을 이렇게 메시지로 써주신 것 같아요. 저 세 번째 문장이 대박이에요. 열심히 사랑하는데 죽도록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굉장히 태양새님 씁쓸한 미소 고맙습니다. 자, 진수정님 내일 휴가 떠나는데 왠지 이 곡 듣고 있으니 더 설레고 더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거 왜일까? 마지막에 마지막 빠른 부분에서 예, 거의 뭐 비행기가 빨리 막 타라. 우와! 자, 심경수님 반가워요. 두 분 여긴 창원이고요. 비가 너무 쏟아져 우울해 클래식을 듣고 있어. 창원은 비가 많이 오는군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심경수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 빛나는 순간 라벨의 찌간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는 독일의 작곡가 슈만의 작품으로 준비를 했어요. 살짝 네. 그냥 좀 드시는 것 같은데. 슈만의 피아노 네. 작품 중에서 네. 판타지라는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거든요. 넘어가지 않네요. 네, 피아노 솔로를 위한 곡인데 그 곡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격에도 자신만의 길을 꿋꿋이 가는 우리 선생님 정말 대단합니다. 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드실 곡은 리스트 세계 연주회용 연습곡 중 3번 탄식 하피스트 자베르드 메스트로가 연주합니다.